산업 리포트 더 팩트, 팩트체크. 오늘 목요일 어떤 업종의 어떤 팩트일까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수경 캐스터, 최원재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산업인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하나금융투자의 컨슈머 업종 리포트, 불확실성 해소 구간 진입, 투자 의견 비중 확대입니다. 컨슈머 하면 소비자인데요. 과연 어떤 업종에 대한 이야기일지 함께 김수경 캐스터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통업체의 실적 리뷰부터 알아볼 텐데요. 네. 실적 어떻게 평가할까요? 또 올해 전망까지 제시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4분기 유통사들 실적이 다 달랐어요. 뭐 섹터별로도 그렇고 종목별로도 제각각이었는데 그 안에서도 보면은 백화점 업체들의 실적 모멘텀이 가장 빛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좀 보시면은요. 신세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89%나 증가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가장 좋았는데요.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까? 지금 슬슬 리오프닝 얘기가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출발은 괜찮게 나왔습니다. 1월 달에 백화점 기존점 성장률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25% 넘게 성장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1분기까지 집계된 성적도 일단 오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규 오픈한 점포들이 꽤 있거든요. 백화점별로. 이 매출이 이제 올해는 정상화될 것으로 봤고요. 리오프닝 효과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굉장히 견조한 실적 모멘텀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난해 저희가 오픈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럭셔리 브랜드들, 그런 브랜드 쪽에 매출이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실적 개선 이끈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BGF 리테일을 한번 보시면은 편의점의 대표 종목입니다. 4분기에 40%나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편의점 쪽의 시장을 선도했다고 하고요. 네. 편의점 역시 업황 개선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서 당분간은 양호한 실적 개선세를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세점 보셔야 되잖아요. 네, 면세점 쪽에서는 호텔신라가 4분기 실적을 통해서 수익성 저하 우려를 벗어난 단계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서 백화점이나 편의점 쪽은 실적 계속 좋아질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한 반면에 면세점은 이제 바닥 찍었다. 네, 이 정도 선에서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콕 집어가지고 이마트를 별도로 조금 꺼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도 네. 지금 보면은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온라인 사업에서 높은 비용 부담 때문에 당분간에 이런 불확실성 요인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부정적인 관찰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다는 점 오늘 신저가 내고 있는 이마트는 좀 기억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마트는 정용진 부회장의 멸공 발언 이후에 계속 맞아요. 하락을 하고 네. 있는데 업황도 좋지가 못한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지난해 실적 그리고 1월에 나와 있는 매출 이런 것들 봤을 때 백화점은 호조세를 이어나가고 편의점도 호황을 보였습니다. 4분기 실적 좋았고요. 네. 또 최근에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되고 있는 종목들 꼽는 리포트를 보면 BGF 리테일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맞아요. 실적 네.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이고요. 면세점은 바닥을 확인했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가운데 최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업종 가운데 하나가 화장품인데요. 특히 색조 화장품에 대해서 네. 의견이 많이 나왔었죠. 네. 올해 펀더멘털 개선 기대 화장품주 할 수 있을까요? 네, 마스크를 벗게 되면 이제 저희가 미용에 한층 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특히 색조 화장품에 대한 사용이 이제 늘 것이다 이러면서 중소형주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올랐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화장품주 사도 될까 이거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섹터에 대한 뷰가 아니라 종목별로 다르게 전망을 내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따라서 섹터 전반에 대한 대응이 아닌 종목별 대응이 중요하다는 포인트 잡고 들어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화장품 쪽도 4분기를 리뷰를 해보면은 아모레퍼시픽의 어닝 쇼크가 4분기에 났습니다. 기대치에 많이 못 미쳤는데요. 표면적으로는 그랬지만 내용면에서는 좋았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 중국과 면세점 매출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면세점과 중국 사업 매출이 모두 전년 대비 30% 내외로 4분기에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쪽도 바닥을 쳤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에서는 브랜드 인지도가 제고가 되고 있다는 점을 좋게 봤습니다. LG생활건강을 실적 공시 이번에 하면서 노이즈가 조금 있었잖아요. 네, 중국 시장과 그리고 면세 접종의 상황이 많이 안 좋았는데 특히 중국인들에게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브랜드 후, 네, 굉장히 고가의
이 화장품인데 매출이 더 이상의 이제 신장을 기대하기는 힘들 거다. LG 생활 건강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다봤고요. 이에 대비되게 아무래 프리미엄 라인이 설화수입니다. 최고가 라인이 설화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훨씬 더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해서 양사에 대한 전망을 엇갈리게 보고 있다라는 점 네.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소형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뭐 실적 보면은 희비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뭐 중국, 일본, 미국까지 진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가 점차 올라가고 있으면 이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증명을 해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LG 트웨니스의 한계를 보여주게 되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성적을 냈습니다. 한국코마도 보시면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긴 했는데 올해를 좋게 보더라고요. 작년에 안 좋긴 했습니다만은 올해 중국하고 미국의 사업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올해를 보고 움직이게 된다면 한국콜마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평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LG 트윈스가 중국에서 반응이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일단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증권사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가 많이 저조하더라고요. 국내는 네. 많이 저조하죠. 네, 근데 맞아요. 중국에서 또 반응이 좋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었거든요. 네. 애경산업 LG 트윈스 이 제품력에 대해서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올해 중국과 미국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고가 라인의 브랜드 경쟁력에 대한 평가가 좀 눈에 띄는데 예, 설화수가 훨씬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평가를 했습니다. 리오프닝 단계별로 또 수혜가 다를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거리두기 완화 단계별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인데 그에 따라서 먼저 반응이 나올 유리한 섹터를 좀 선별하자라는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전략을 내주고 있는데 1단계 거리두기 완화 국면에서는 백화점 쪽, 이쪽의 실적 모멘텀이 가장 크게 나와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그리고 글로벌 여행이 재개되기 전까지는 이제 해외 못 나가시게 되면은 일단은 신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백화점 업체들의 실적 개선에 주목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품 쇼핑을 이제 못 하시잖아요. 해외 나가거나 또 면세점 가시면은 해외 여행 가시면서 꼭 명품 하나는 개 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게 안 되는 선에서는 국내 백화점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1단계, 그러니까 해외 여행이 재개가 되기 전까지는 백화점의 실적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신세계가 여전히 탑픽입니다. 지난해도 지금 화장품사 중에서는 가장 실적이 좋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점진적인 비중 확대를 권고하면서 목표가는 32만 원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기다리시는 그 글로벌 여행이 재개되는 2단계, 리오프닝 2단계로 볼 수가 있겠는데 호텔 신라를 가장 큰 수혜로 점찍고 있습니다. 백화점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오픈런의 수요가 해외 여행으로 이전이 되면서 2단계 들어오면은 실적 훼손이 될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1단계는 좋지만 2단계는 모멘텀이 많이 좀 희석이 될 거라고 봤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백화점의 모멘텀이 많이 꺾일 거라는 거 요거 좀 감안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덧붙이고 있는 매트는 백화점 업체들의 추세 상승 여력을 크게 보기 어려운 이유다 이게 이렇게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는 그러니까 백화점, 중장기는 면세점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화장품에서는 뭐 감을 잡으셨겠습니다만 탑픽은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설화수가 중국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개선이 되고 있고 뭐 아모레 퍼시픽이 또 중소형사 브랜드도 많거든요. 뭐 에뛰드라던가 이니스프리 이런 이제 중소형사들도 브랜드샵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 구조조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중국에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 봤고요. 그러니까 효율화 작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실적 턴 어라운드에 대한 예열을 마친 느낌이 든다라고 평가했고요. 타깃 목표가는 24만 원에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뭐 화장품 쪽의 모멘텀을 ODM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는 올해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로컬 브랜드 업체 간의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고 중국에서 로컬 브랜드가 커지면 어떤 쪽이 좋냐면은 생산은 거의 한국콜마와 그리고 코스맥스의 주문을 넣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수혜를 많이 볼 거라고 봤습니다. 노마스크 시대가 되면은 중국인들도 이제 다 색조 그리고 화장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주문 많이 받을 수 있는 코스맥스 한국콜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고 있는 결론은 둘 중에 한 개 정도는 아무거나 포트폴리오에 담아가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중에 탑픽은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ODM 한 개는 들고 가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리오는 뺐네요. 클리오 신제품 색조가 굉장히 잘 나왔다고 저는 또 들어서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데 네. 색조, 클리오
또 제품들 지켜보겠습니다. 자, 화장품 그리고 유통에 대한 인사이트 얻어볼게요. 전문가님. 뭐 화장품이나 유통 모두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같이 수혜주라고 볼 수 있고요. 두 업종 다 역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들 모두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가 되면 유통 업종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이 결국엔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되고요. 역시 유통 업종은 인플레이션 현 상황에서는 방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소비 심리 회복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고 보면은 앞으로도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리오프닝 이후 여객 수요가 회복되면은 면세 업종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객 매출 증가가 되면은 따이공에 과다한 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그것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리오프닝 시에는 역시 공항 면세점이 지금 굉장히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데 역시 수익 창출이 예전과 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지만 저는 백화점 업종 같은 경우는 향후에는 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역시 명품 수요는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보복 소비는 감소가 예상될 것이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리오프닝 시에는 레버리지 효과는 결국에는 크지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역시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상 회복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외부 활동이 늘면 역시 제품 판매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매장 축소, 통합, 그 다음에 저수익 오프라인 점포를 정리하고 있는 그런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대부분 다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경기 부양을 강하게 좀 하고 있는데 지금 1월 달에 대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풀린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소비 회복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역시 중국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고 있는데 지금 역시 그렇다고 본다면 소비도 더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의 경쟁이 화장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전히 심화되고 있지만 럭셔리 브랜드, 특히 설화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최원주 전문가도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에 대해서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됐다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관심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코스맥스가 일단 중국 경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었던 맞습니다. 모습이 좀 눈에 띄었었고, 또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상장했던 그 아이패밀리 SC라는 그 탤런트 최실아 씨 남편 김태욱 씨가 예. 대표로 있는 이 회사가 로맨이라는 브랜드가 또 색조를 잘 뽑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실적 좋더라고요. 근데 주가가 좀 안 좋았는데 반등 주긴 했네요. 자, 관련주 가운데 어떤 종목을 주목하세요? 역시 유통 쪽에서는 백화점보다는 앞으로 더 좋아질 면세 쪽, 그다음 호텔 신라를 갖고 나왔고, 화장품 쪽에서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호텔 신라는 역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면은 역시 실적이 회복될 것이다 뭐 낙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여행이 본격화되면은 면세 사업은 자연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호텔 레저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미 4분기서부터 턴어라운드가 돼서 긍정적입니다. 최근에 주가는 어느 정도 올라 있는데 지금 횡보 국면으로 좀 접어든 것 같아요. 일단은 기간 조정 좀 양상 보인 다음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 전환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인데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적자 점포 축소로 이제 온라인 판매가 40%까지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수익성이 개선될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서의 이니스프리의 매출 비중이 10%까지 지금 축소됐는데 설화수는 여전히 성장 중이어서 긍정적입니다. 네. 마그나님께서 화장품 중국에서 쉽지 않을 텐데 라고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마로니의 입세님께서 화장품주 한 개는 포트에 있어야죠 라고 하셨는데 이 의견 동의하세요? 저가 화장품 이니스프리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굉장히 고전했는데 설화수는 아직까지 그 견조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워낙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일단은 주가 좀 회복할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화장품주 포트에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뭐 그거는 개인적인 취향인데 뭐 글쎄요, 저는 화장품주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건 본인이 알아서. 네. 알겠습니다. 네. 호텔 신라는 좀 더 좋은 점수를 주시지 않을까? 맞습니다. 라는 네. 생각을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산업 리포트 더 팩트에서 컨슈머 업종 알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업황의 바닥을 찍은 그리고 리오프닝의 수혜 레버리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호텔신라 주목을 하고 있고요. 증권사 최원주 전문가 모두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탑픽으로 꼽아주셨고 또 증권사는 화장품 ODM, 코스맥스, 한국콜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산업리포트 더 팩트였습니다.